어머니 저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며느리 수연이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아, 이 사람이 더 이상 참지 않겠구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저는 그저 아들이 좋아서, 손주들이 예뻐서 그렇게 살아온 건데요. 근데 왜 며느리 눈빛은 그렇게 차가웠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영순입니다. 올해 72입니다. 평생 가족 뒷바라지하며 살았습니다. 남편 일찍 보내고 아들 하나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빚 갚느라 새벽 청소일도 했고 식당 설거지도 했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진 것도 그때부터입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 민수가 결혼한 게 벌써 12년 전입니다. 며느리 수연이는 처음엔 괜찮은 아이였습니다. 말도 잘 듣고 웃는 얼굴도 예뻤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제 말에 대꾸도 안 하고 눈빛도 차가워졌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렇다지만 그래도 좀 심했습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아침에 제가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수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오늘 민수 좋아하는 반찬 좀 해줘. 요즘 회사에서 힘들어 보이던데. 수연이는 대답 없이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수연아, 내 말 들었어? 그제야 수연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회사 다녀요. 저도 피곤해요. 저는 순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저한테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알아. 그래도 남편 챙기는 게 아내 도리 아니겠어? 수연이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우유 2잔을 놓고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준서랑 지훈이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저는 손주들한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오늘 맛있는 거 해줄게. 뭐 먹고 싶어? 준서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 학교 가봐야 돼요. 엄마가 차려준 거 먹을게요. 지훈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서운했지만 티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문득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민수가 수연이를 처음 데려왔을 때요. 저는 며느리한테 정말 잘해주려고 했습니다. 손도 안 대게 하고 뭐든 제가 다 했습니다. 근데 수연이는 고마워하기는커녕 점점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수연이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근데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이 아니라는 걸 저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민수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들한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민수야, 오늘 회사에서 어땠어? 힘들었지? 민수는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나 좀 쉬고 싶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수연이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가 남편 퇴근했는데 왜 방에만 있는 거야?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민수가 제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수연이도 힘들어요. 좀 이해해 주세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편만 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니네 둘 다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민수는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며느리 수연이의 태도는 점점 더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제 말에
네 하고 대답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아예 듣는 둥 마는 둥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쑤셔서 병원에 가야 하나 고민 중이었습니다. 그때 수연이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수연아, 어디 가? 수연이는 가방을 매면서 대답했습니다. 친구 만나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주말인데 집안일은 언제 할 거야? 빨래도 쌓여 있고 저녁 준비도 해야 하는데. 수연이는 현관문을 열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세요? 저 오늘 좀 쉬고 싶어요. 그리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저한테 어머니가 하세요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날 저녁 민수가 돌아왔을 때 저는 바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 아내 좀 단속해. 오늘 나보고 집안일 하래.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어? 민수는 넥타이를 풀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수연이도 회사 다니잖아요. 주말에 좀 쉬고 싶을 수도 있죠.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도 평생 일했어. 근데 나는 쉬는 날 없이 집안일 다 했다고.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민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해요. 저도 힘들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손주들한테 용돈을 주려고 지갑을 꺼냈습니다. 준서랑 지훈이한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10,000원씩 줄게.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준서가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엄마한테 받았어요. 지훈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서운했습니다. 준서한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한테 좀 잘해주세요. 엄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4살짜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다니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며느리한테 말했습니다. 수연아, 이번 추석에 친척들 온대. 음식 준비 좀 도와줘야 해. 수연이는 휴대폰을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친정 가야 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추석에 친정을 가? 수연이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빛이 무서울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저도 부모님 있어요. 올해는 친정 갈 거예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민수한테 말해봐. 남편이 뭐래나. 수연이는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남편도 알아요. 이미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추석 당일 수연이는 정말로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갔습니다. 민수만 집에 남았습니다. 친척들이 왔을 때 다들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디 갔어? 저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 급한 일이 생겨서. 근데 다들 눈치를 챘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추석이 지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집안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수연아, 내일 장 좀 봐줘. 김치 담가야 하는데 배추랑 무 사와야 해. 수연이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면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내일 야근이에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야근, 또 요즘 너무 자주 야근하는 거 아니야? 수연이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세요.
시간 있으시잖아요. 저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내가 시간이 있다고? 나도 바쁘다. 무릎 아파서 병원도 가야 하고. 수연이는 물컵을 식탁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수연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애들 학교 보내고, 회사 가서 일하고, 퇴근하면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주말엔 청소하고, 장 보고. 저는 언제 쉬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그게 아내 역할 아니야? 수연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내 역할이요? 그럼 남편 역할은요? 시어머니 역할은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연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12년 동안 참았어요. 어머니가 저 무시하는 거, 민수만 챙기는 거, 제 말은 안 듣는 거, 다 참았어요. 근데 이제 못 참겠어요. 그때 민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수연이는 민수를 봤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민수가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 수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나, 이렇게는 더 못 살겠어. 우리 이혼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연이는 저를 보지도 않고 민수한테만 말했습니다. 저 내일 친정에 가 있을게요. 아이들도 데리고 갈게요.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새벽같이 수연이가 짐을 쌌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말했습니다. 수연아, 제발 가지 마. 우리 얘기 좀 하자. 수연이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친정에 좀 있을게요. 그동안 생각 좀 해보세요. 뭘 잘못하셨는지.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수연이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어머니.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떠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매일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손주들 웃음소리도 없고 며느리가 아침에 부산하게 움직이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며느리 방을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옷장 정리를 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표지에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펼쳐봤습니다. 2013년 5월 1일, 결혼 1년 차. 오늘도 어머니가 내 요리를 못 먹겠다고 하셨다. 짜다고. 나는 웃으면서 다음엔 잘할게요 했다. 근데 집에 와서 혼자 울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며느리 일기장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4년 3월 15일, 오늘 어머니가 남편 앞에서 우리 아들 고생한다고 하셨다. 나도 회사 다니는데, 나도 고생하는데, 근데 아무도 수연이 고생한다고 안 한다. 또 넘겼습니다. 2015년 7월 20일, 준서를 낳았다. 산후조리 중인데 어머니가 매일 오셔서 애가 왜 이렇게 우냐, 내가 뭘 잘못 먹었냐고 하신다. 나는 그냥 웃었다. 울고 싶었는데.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017년 9월 10일, 명절이었다. 나는 새벽 5시부터 음식을 준비했다. 손이 부르트도록. 근데 어머니가 요즘 며느리들은 이것도 제대로 못하냐고 하셨다. 친척들 앞에서. 나는 화장실 가서 울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2024년 8월 30일, 어머니 생신이다. 나는 한 달 전부터 준비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미역국, 잡채, 갈비찜. 손이 부르트도록 만들었다. 근데 어머니는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하시면서 민수한테만 아들아, 고맙다고 하셨다. 나는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하면서 울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나는 오늘 결심했다. 더 이상 못 참겠다. 12년 동안 참았다. 웃으면서 참았다. 울면서 참았다. 근데 이제는 정말 한계다. 어머니는 나를 며느리로만 보신다. 한 사람으로, 한 인간으로 안 보신다. 나도 아프고, 힘들고, 외롭다. 나도 누군가한테
고생했다. 잘했다. 듣고 싶다. 나는 내일 집을 나갈 것이다. 그냥 숨 쉬고 싶다. 어머니가 이 일기를 보실 일은 없겠지만 만약 보신다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나는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저 나도 한 사람으로 존중받고 싶었다. 그게 다였다. 저는 노트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노트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수연이 번호를 찾았습니다. 12년 동안 며느리한테 전화 한 번 제대로 안 했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한참 후에 수연이가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목소리가 피곤했습니다. 저는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다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수연이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 일기자 봤어? 미안해. 나는 몰랐어. 내가 그렇게 힘든 줄, 내가 그렇게 아픈 줄. 수연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일기를 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전화라는 걸 깨닫고 대답했습니다. 응. 미안해. 허락 없이 봤어. 근데 나는 정말 몰랐어. 내가 내게 그렇게 상처를 줬는지. 수연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며느리라서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시어머니 눈치 보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였구나. 나는 내게 너무 못했어. 전화 너머로 수연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게, 조용히 수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한 사람으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며느리 역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도 힘들고 아프고 외로워요. 저도 누군가한테 고생했어, 잘했어 듣고 싶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습니다. 알았어. 이제 알았어. 수연아, 고생 많았어. 정말 많이. 수연이가 흐느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며느리 역할만 해줬으면 했어.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였어. 너는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이야. 내 며느리이기 전에 준서와 지훈이 엄마고 민수 아내고 누군가의 딸이고 한 명의 인간이야. 한참 후에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내일 집에 갈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수연이가 대답했습니다. 네, 근데 어머니,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저도 변할게요. 근데 어머니도 변하셔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변할게. 노력해보마. 다음 날 오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수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준서와 지훈이도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보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수연아. 수연이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전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12년 동안 한 번도 안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연이도 저를 안아줬습니다. 우리는 현관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준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손주를 안았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이제 엄마한테 잘할게. 저녁,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수도 일찍 퇴근했습니다.
저는 며느리한테 말했습니다. 수연아, 오늘은 내가 할게. 너는 좀 쉬어. 수연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게. 너무 오래 내게만 맡겼구나. 민수가 감동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저는 아들한테도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도 이제는 아내 좀 도와줘. 엄마만 챙기지 말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제가 부족했어요. 수연이가 민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도 아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미소 지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70년 넘게 살아온 습관을 바꾸는 게 어디 쉬운가요? 아침에 수연이가 출근 준비를 할 때 저는 말했습니다. 수연아, 아침은 내가 차릴게. 너 회사 갈 준비해. 수연이는 놀라면서도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 무릎 아프긴 한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준서가 식탁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저는 손주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가 해야 할 일이야. 일주일 후, 저는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수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어머니, 건강이 중요해요. 우리는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네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이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조심해야 할 게 뭐예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무거운 것 들지 마시고, 계단 오르내리기 줄이시고, 꾸준히 물리치료 받으셔야 해요. 수연이는 꼼꼼하게 메모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12년 동안 저는 며느리 건강에 관심도 없었는데요. 며느리는 지금 제 건강을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며느리한테 말했습니다. 수연아, 고마워. 수연이가 웃었습니다. 뭐가요, 어머니? 저는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너, 나한테 잘해줘서 내가 그렇게 못했는데. 수연이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잘해봐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변했습니다. 며느리한테 수고했어. 고마워를 자주 말하게 됐습니다. 민수한테도 아내 좀 도와줘라고 말했습니다. 수연이도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더 자주 웃었습니다. 저한테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가끔 수연이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저는 들어주고 위로해줬습니다. 어느 일요일, 우리는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손주들은 앞서서 뛰어놀고 민수와 수연이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미소 지었습니다. 수연이가 뒤돌아보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빨리 오세요. 저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우리는 얘기했습니다.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나도 느껴. 근데 아직 부족해. 수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충분하세요. 어머니가 노력하시는 거 제가 다 알아요. 저는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나한테 기회를 줘서 고마워.
내가 포기했으면 우리 가족은 끝났을 거야. 그날 저녁, 우리는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수연이가 만든 김치찌개, 제가 만든 나물, 민수가 사온 치킨이 있었습니다. 준서와 지훈이는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존중이구나. 서로를 기다려주고, 변할 기회를 주고, 사랑으로 감싸 안는 것이라는 걸. 그게 진짜 가족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